문을 닫을 때는 회사 여건이 어려서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은 맞아요. 임원분들은 2배, 3배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 특히 100% 비용 처리가 되는 상품은 수수료는 자녀가 받게끔 하고 10억의 이익을 자녀한테 물어주느라고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중소중견기업 보스들의 골치 아픈 고민을 타파해줄 보고파TV를 책임지는 윤책입니다. 자, 오늘은 법인이 가입 가능한 금융상품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는 경영 컨설팅 전문가 하정우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 법인의 이익금을 대표님에게 귀속시키는 방법은 참 다양하게 많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각종 재원도 마련하고 절세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네. 자, 법인이 가입하는 금융상품 중에서도 보험상품이 가장 선호도가 좋다고 합니다. 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를 구분해 보자면 네. 단체보험, 즉 임직원들의 복리 후생이나 혹시 있게 될 산업재해 같은 것을 대비하는 그런 상품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말씀하신 저축성 상품, 임직원의 저축이나 연금들을 네. 퇴직금 등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저축성 상품이 있을 것이고요. 네. 세 번째는 결국에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대표님인 임원, 주주분들이 회사 규모가 커질수록 세금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걸 해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또 이제 보장성 보험들을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건 어떤 걸까요? 선호도가 높기보다는 직원에 대한 복리 후생에 대한 고민을 하시거나 노무 문제에 대한 리스크를 겪어보신 대표님들은 단체보험이나 그런 걸 꼭 가입들을 하세요. 일단은 왜냐하면 뭔가 산재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는데 네. 이때 거기에 대한 복리 후생 그리고 산재에 대한 대비를 단체보험 등으로 가입하신 기업체나 대표님은 그 처벌 수위에 있어서 네. 좀 더 완화될 수 있는 요건들이 좀 있습니다. 대비를 했다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단체보험들을 가입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그거 이상으로 임원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세금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어요. 네, 맞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임원 정기보험과 같은 상품을 요새는 굉장히 많이들 가입하고 계시죠. 그 대표님들이 활용하는 부분이 결국은 이익금 환원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 이 금융상품 중에서도 이제 임원의 정기보험, 뭐 CEO 정기보험, 경영인 정기보험이라고 해서 이걸 많이 활용을 하는데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훨씬 많이 선호하고 많이 이렇게 찾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표님은 본인이 돈을 투자하고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회사를 키우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벌어들인 돈은 결국 법인의 돈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데도 많은 세금을 필요로 합니다. 그랬다가 혹시라도 네. 대표님이 유고되는 상황이 됐을 땐 그 회사 기업 가치가 커진 다음은 굉장히 큰 상속세, 상속 재현에 대한 문제까지도 발생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또 사실 대표님의 운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 네. 어찌 보면 꼭 필요하다. 네. 또한 대표님 입장에서는 퇴직을 이제 결국에는 회사가 운영되다가 회사가 정리될 쯤엔 퇴직을 하시겠죠. 그렇죠. 직원들은 퇴직금을 다 받으셨는데 그렇죠.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면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저도 회사를 운영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네. 문을 닫을 때는 회사 여건이 어려서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은 맞아요. 케이스예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적립을 스스로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만 퇴직연금은 어떤 기준에 의하면 약 10% 정도는 다들 적립하시는데 네. 실제로 임원분들은 2배, 3배의 그렇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 그 이상에 대한 부분은 역시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법인에서는 비용 처리가 참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보험 상품 중에 그 보장성 보험, 특히 100% 비용 처리가 되는 상품은 임원 정기보험이 사실은 유일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 상품을 많이 활용하고 선호하고 계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재원 마련도 되지만 비용 처리가 되니까 절세 효과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법인세 절세 효과도 있고 플러스 알파로 또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험료가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는 건데 네. 이거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게 보장성 보험이긴 하지만 과거 종신보험은 그렇죠. 납입을 할수록 해지환급금이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정기보험은 실제로 납입을 해서 해지환급금이 올라가다가 네. 만기가 되는 90세나 95세 땐 해지환급금이 제로가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장성 보험의 특성상 만기 시 해지환급금이 제로인 경우에는 모든 금액이 납입된 보험료가 비용 처리가 되는 거로 되어 있지만 세무당국에서나 네. 중간에 해지환급금이 존재하지 않느냐 그렇죠. 라고 이해를 해서 이 부분은 그래서 비용 처리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결과적으로 기획재정부나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네. 그리고 얘기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서 100% 인정이 되게 된 거죠. 아 그러면 초기 가입할 때 세무서나 이런 쪽에서 소멸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소송이 가기도 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게 어떤 것들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네네. 보험의 기간은 사실 만기가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임원의 정년은 언제 퇴사할지가 정해져 있지 않죠. 그렇죠. 알 수가 특히 없는 거죠. 대표이사님 중에서 월급 대표님이 아니라 실제로 투자한 주주이면서 대표님인 경우가 많은데 중소기업은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언제 퇴사할지를 알 수가 없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된다면 기간을 정하기가 어렵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부분에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인정이 된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해지환급금이 인정되고 보험기간의 그 경과별로 정해져 있다라는 그렇죠. 부분인데요. 보험금 주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 상품은 해지환급금이 계속 적립이 되다가 네. 일정 시점, 예를 들어 70에서 80세 나이가 되게 되면 급격하게 해지환급금이 감소되고 90세, 95세가 됐을 땐 해지환급금이 제로가 되는 순수 보장성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점이고요. 네. 같은 맥락인데 세 번째는 이게 순수 보장성이냐 아니냐 여부에 대한 판단이었어요. 네네. 근데 이걸 해약의 목적으로 가입하지 않고 그렇죠. 해약은 만약에 대표님이 사망을 하시거나 그렇죠. 너무나 오래 건강에 몸이 좋지 않아서 퇴사를 하는 경우에 우발적인 그렇죠. 상황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목적에서 그 시기에 딱 떨어지는 일이 아니다 네. 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요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네. 결국에는 인정을 받게 된 셈인 거죠. 그래서 100% 비용 처리가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정기보험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기업에서 가입을 하게 되는 걸까요? 일단 법인세가 많이 나오는 대표님들은 비용에 대한 고민을 하실 텐데 그렇죠. 네. 급여를 계속 올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종합소득세 때문에. 그럼 내가 결국에는 받게 될 퇴직금을 미리 적립을 하면서 비용 처리도 할 수 있는 법인세를 절감하게 한 그런 회사가 있을 것이고요. 네네네. 두 번째는 결국 그런 회사들은 기업 가치가 높아질 겁니다. 네. 그리고 미처분 잉여금도 늘어나게 되겠죠. 네네. 기업 가치가 좀 높아가지 않도록 왜냐하면 향후엔 자녀에게 네. 증여나 승계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회사라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게 될 테니 네. 그런 회사들도 많이 활용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네. 회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퇴직금을 받아갈 수 없는 그런 리스크가 있을 수 그렇죠. 있으니 나중에. 그거를 늘 적립한다는 목적으로 가입하시려는 분도 있으세요. 네. 돈이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뭔가 부동산을 사거나 큰 사업을 내서 재고자산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는 해지해서 돈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이 유동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퇴직연금보다는 유리해요. 그러네요. 근데 그 시점에 다시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수익으로 들어온 그 현금을 다시 재고자산이나 원재료를 사는 데 쓴다면 그 비용으로 쓸 수 있고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회사가 100억이 넘었습니다. 대표님이 100% 지분이 있으세요. 그럼 이런 생각 하시겠죠. 70이 넘으셨다면 갑자기 내가 사망한다면 맞아요. 100억 중에 50억 정도가 상속세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고민을 하시게 될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결국 내는 상속세는 유가족들이 내야 되는데 회사라는 게 100억, 50억의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맞아요. 결국은 상속 재원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존재하시죠.
그럴 때 가입들을 많이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속세 재원을 확보하는 거, 그렇죠. 퇴직금을 마련하는 거, 그리고 뭐 그렇죠. 가업승계를 하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좀 활용 가치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활용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턱대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가입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흔히 말하는 이 경영인 정기보험, 네. 이거 가입할 때는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제가 가입하신 대표님 중에 음. 계약자와 음. 수익자가 사실은 법인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계약자는 법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대표님으로 하시고 음. 수익자를 대표님으로 하신 경우가 있으세요. 이 점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계약자와 수익자는 법인으로 계약을 하셔야 되고요. 네. 피보험자를 대표이사로 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정기납입니다. 납입을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계속 납입을 하다가 그렇죠. 필요에 의해서 이제 해약을 하시는 건데 그렇죠. 10년 납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런 경우는 만기 시 해지환급금이 제로가 되지 않는 상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회사의 체력, 규모에 맞춰서 가입을 하시라. 당기순이익은 1억 나는데 경영이 정기보험을 월 1,000만 원 해서 1억 2천을 하신다고 하는 건 문제가 되겠죠. 그죠, 납입 나중에- 여력도 없을 거고요. 나중에 못 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비용 처리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적정한 자기 체력에 맞춰서 가입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음. 이 상품이 납입할 땐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네. 돈이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한 7년에서 10년 사이면 법인세 절감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100%가 넘어가지만 해지를 하게 되면 그렇죠. 해지환급금이 회사로 귀속됩니다. 맞아요. 그럼 영업 외 수익으로 일시적으로 잡힐 수 있으니 결국은 세금을 이연해주는 과세 이연의 효과가 있다. 이런 상품이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적절하게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회사를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워서 적어도 5년, 3년 이내로 회사를 정리하고 싶어 하시는 분한테는 맞지 않는 상품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5년 이내에는 해지환급금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네.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땐 다른 상품을 고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런 걸 가입하기 전에 우리 회사의 정관상으로 네. 퇴직금이나 보수 규정 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시고 없다면 개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맞네요. 네. 그것도. 그 내용이 회사 내에 퇴직금에 대한 규정이 많지 않은데 그런 내용이 없다면 그냥 지구와 독일하게 10%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한 규정들을 확대해서 소명을 필요로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정관을 좀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회사의 이익률을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익률. 네, 왜냐하면 업종에 따라 통상적으로 세무당국에서 인정하는 그런 이익률이 있어요. 예를 네. 들면 뭐 유통업은 5% 내외다라고 하는데 우리 회사가 이익률이 낮아요. 예를 들어 3%인데 거기에 비용을 더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이 상품을 가입하면 더 낮아지겠죠. 네. 그래서 굳이 그렇게 리스크를 안질 필요는 없으니 세무조정계산서, 즉 재무상태표랑 그 손익계산서상의 그 이익률도 잘 좀 판단하면서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맞습니다. 생각됩니다. 체력에 맞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많이 이슈화가 좀 되는 게 이제 법인의 이제 주주나 대표의 특수관계인이 보험사의 직원으로 위촉해서 해당 법인에다가 보험을 가입하게 한 일명 컴슈랑스, 셀프슈랑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요즘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걸까요? 뭐 대표님 중엔 얘기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네. 특수관계인인 특히 자녀를 보험 설계 자격을 취득을 해서 그 자녀가 네. 법인 부모의 회사에 정기보험을 가입시키는 방식을 취해서 수수료는 자녀가 받게끔 하고 네. 그리고 한 3년 정도 납입을 하면 해지환급금과 자녀가 받은 수수료를 포함해서 네. 손해보지 않는다는 방식으로 가입을 시키는 게 셀프슈랑스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많은 문제점들을 일으키고요. 네. 사실은 세무조사의 리스크를 많이 안을 수 있다는 점을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비근한 예로 큰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 대표님을 만났었어요. 네. 건설사인데 네. 그런 제안을 받았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한 달에 월 음. 3천만 원을 납입을 할 수 있도록 오. 하고 자녀를 보험사 설계사로 위촉을 시켰다고 해서 네. 결국에는 자녀가 10억이 넘는 돈을 결국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 그렇게 활용하시고 3년만 납입하시라 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과연 이걸 해도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회사가 단기 순이익이 2, 30억 나는 회사예요. 네. 근데 월 3천만 원을 특수관계인인 자녀가 가입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아마 그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시작되는 그죠. 일일 흔하지 겁니다. 않은 걸 흔하지 않은 네. 일인데 네. 그래서 결국에는 10억을 자녀에게 돈이 귀속되게 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3년 납입하고 해지라면 손실을 보겠죠. 그렇죠. 그 손실을 고스란히 특수관계인 자녀에게 이익을 주게 된 셈이니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세무당국에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정당한 것을 볼 것이냐는 상식적으로 판단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 대표님도 말씀드렸죠. 10억의 이익을 자녀한테 물어주느라고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면 그렇죠. 어느 게 더 이익일지 여부는 대표님이 판단하실 문제라 생각된다. 법인은 특히나 이렇게 큰 회사들은 더욱더 절세에는 신경 쓰시되 탈세와 같은 그런 맞아요. 편법은 취하지 말라라고 조언을 그렇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임원의 정기보험이라는 게 절세도 하면서 뭐 재원 마련도 하는 선순환적인 좀 좋은 상황에서 활용을 하는 거지. 네. 그 법인에는 좀 해가 가지만 그거를 자녀에게 주겠다는 건데 이게 언뜻 들으면은 괜찮은 제안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는 분들도 꽤 있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법으로 좀 정립이 돼 있지 않아서 논란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보험업법상으로 실제로 그 자녀분은 그 단 한 번만에 계약을 하고 하질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 자녀가 계속 보험업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보험업법상의 경유계약. 본인이 그렇겠네요. 계약하지 않는데 이름을 빌려서 하는 경유계약의 문제가 하나 발생되면 무효될 수가 또 그럴 수도 있을 있네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뻔히 그게 예상이 되는 걸 알면서도 회사 돈을 손실 보게 한다면 그렇죠. 배임 횡령의 배임 문제가 횡령.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굳이 음. 작은 금액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은 대표님들이 아마 더 판단하시기 쉬울 거라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네. 결국은 회사의 발전과 더불어서 대표님도 부자가 되고 잘 되는 거지 회사가 망해가면서까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탐대질하는 거죠. 네. 자, 결국 회사를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대표님의 경제적인 풍요로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 보험 상품 활용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유효적절하게 쓴다면 굉장히 네. 효과적이죠. 단지 이제 금융 상품이다 보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좀 고민을 해서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목적을 두고 이 상품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잘만 활용한다면 네. 가압승계 등 여러 가지 절세 효과를 누릴 수가 있죠. 네. 자, 오늘 내용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